사실 백신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루려고 했던 게 백신 스와프하고 백신 기술 이전이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이 모더나나 파이저 같은 그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이 과정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게 메신저 RNA 백신의 개발 과정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메신저 RNA라는 게 사람 몸속에 넣으면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돌기에 있는 단백질이 나와서 항체가 생기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메신저 RNA라는 게 굉장히 약해서요. 금방 파괴됩니다. 이걸 그 사람 몸에 넣기도 전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구한 게 나노 테크놀로지예요. 지질 나노 입자라고 있습니다. 영어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있는데요. 그걸로 이 메신저 RNA를 둘러싼 거예요. 그러니까 안 파괴되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백신이 된 거거든요. 그다음에 또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아니요. 저 강의 듣는 것 같고 좋습니다. 한마디만 이제 하나만 더 나아가면요.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.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같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효과가 10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안심하다가 남아공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백신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메신저 RNA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.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변이가 자꾸 생기면 이제는 이 길밖에는 없는 쪽으로 갈 거고요.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신저 RNA 백신의 기술 이전을 받는 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봤어요. 그래서 44조를 투자하면 백신 스왑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 기술 이전만은 확실히 확보하고 와야 된다. 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원료는 저 미국에서 만들고 우리는 그거 가져와서 그냥 병에다 넣기만 하는 포장.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제가 문제라고 보고